안녕하세요. 한국어미교육부 김지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정말 초여름 날씨라고 하기에는 저녁까지도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외선 강도도 매우 강해지고 있는데요. 1년 중에 자외선 강도가 가장 강한 계절 바로 여름,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피부가 손상을 많이 받게 되죠. 자외선에 의해서 기미 잡티와 같은 색소 침착, 색소 병변이 더욱 심화되는 계절이 바로 여름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나는 여름철에 우리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죠.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 계절이 바로 여름철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름철에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 피부 화사하고 맑고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근거 있는 맨얼굴 자신감,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맨얼굴 자신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선뜻 망설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의 흔적으로서, 노화의 징후로서 맨 얼굴에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죠. 얼굴에 기미 잡티가 생기고, 홍조가 생기고, 또 누리끼리해지고 등등의 얼굴이 칙칙하게 변하고, 또 얼룩덜룩하게 변해가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노화의 징후로서 나타나게 되는 각종 색소 병변들, 색소 침착들, 원치 않는 기미 잡티,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과 함께라면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죠. 리더님들은 어떠신가요? 모두 다 아마 맑고 깨끗한 피부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는 이유, 이 맑고 깨끗한 피부가 가지는 가치는 동안에 있습니다. 어려 보이는 얼굴, 어려 보이는 얼굴이라는 것은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 긍정적인,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맑고 깨끗하고 화사하게 빛나는 얼굴을 갖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미 주근깨와 같이 과색소 침착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미 주근깨와 같이 원치 않는 색소 침착이 눈에 띄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20대부터 30대, 40대 이후까지도 고르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25세가 바로 처음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20대 중반. 왜 그럴까요? 노화는 10대 후반 성장이 멈춘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현이 되지는 않죠. 10대 후반부터 차곡차곡 쌓인 피부의 손상, 내적 손상과 외부 자극에 의한 손상, 노화의 흔적들이 쌓여서 노화는 계단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쭉 발현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노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간의 자극들,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 또 내적 노화의 요인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이 되면 발현이 되는 거죠. 눈에 가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진행된 노화는 20대 중반에 이제 눈에 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화 징후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색소 침착, 기미 잡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시작되어서 30대 또 30대 중반, 30대 후반을 거치면서 40대 이후가 되면은 호르몬의 변화와 또 더 깊어지는 노화에 의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기미 고민이 없는 여성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여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색소 침착, 기미 잡티와의 뿌리 깊은 어떤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름철에 이 색소에 대해서 더욱더 꾸준하면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 자극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자극뿐만이 아닙니다. 강한 자외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연간 사계절 중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위협하고 멜라닌 색소를 자극해서 기미 잡티를 더욱더 진하게 올라오게 만들고요. 또 열감, 더운 날씨, 온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온으로 인한 자극,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받게 되면 피부는 연약해진 피부에는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그 연약해진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많이 올려보내서 보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약해진 피부, 자극을 받은 피부는 더 색소 침착에 취약하게 되기 마련이죠. 실내의 온도차 역시 자극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 나가면은 덥고 습하죠. 고온다습합니다. 그런데 실내에 들어오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추울 지경이고 게다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와 같이 여름철에 온습도, 실내외 온도와 습도의 차이는 우리 피부 장벽에 자극이 되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게 되면서 피부에 예민함, 그리고 홍조, 염증 반응 여러 가지들을 일으키게 되죠. 이와 같이 또 약해진 피부 장벽이 약해진 피부는 또 약해졌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그곳을 보호하려고 멜라닌 색소를 많이 올려보내서 기미 잡티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자극 요인이 많아지는 여름철 늘어나기 쉬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색소 침착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겉잡티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생성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숨어있는 멜라닌, 이제 앞으로 곧 나타나게 될, 미래에 나타나게 될 색소까지도 관리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긋지긋한 멜라닌 도대체 무엇일까요? 멜라닌은 나쁜 걸까요?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멜라닌도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멜라닌이 뭔지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닌이라는 것은 색소입니다. 흑갈색의 작은 색소 알갱이로서 이 멜라닌은 우리 피부 그리고 모발,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과 같이 얼굴과 또 머리카락, 눈동자, 외모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음영과 색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멜라닌이 만약에 아예 없다. 멜라닌 다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멜라닌이 아예 없으면 우리 눈동자 색깔도 없고 머리카락 색깔도 이런 흑갈색이 아니고 얼굴 피부도 우리가 아는 얼굴 피부 톤이 아닐 거예요. 하얀색 토끼, 눈빨간 하얀색 토끼가 멜라닌 색소가 없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걸까요? 일정량 이상의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멜라닌은 결국 자외선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일정량 이상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유해한 자외선이 인체 내로 침투해서 인체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멜라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막 피나고 막 아프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다가 진물이 나다가 딱지가 앉았다가 딱지가 떨어지면 갈색으로 색소 침착, 멜라닌이 올라와서 색소 침착이 되죠. 다친 부위이기 때문에 손상이 되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가 밀집되어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경우에 색소, 멜라닌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생성되어 올라오지 않는다면 계속 빨갛게 진물나는 상태로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욱더 자외선의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라닌도 꼭 필요하다. 우리 인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과하게 생성되어서 시기를 넘어가면서 고착화되어 버린 멜라닌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 피부 안쪽에 돌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죠. 그게 바로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세포예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약간 사악해 보입니다. 이 멜라닌 세포가 평상시에는 잠자고 있다가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외부의 자극, 자외선과도 같은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멜라노좀이라는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요. 이 멜라노좀에 멜라닌 색소를 집어넣어서 저 돌기들, 약간 팔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돌기들을 막 위로 뻗어내면서 위쪽 피부 표면으로 색소를 올려보내는 거죠. 이동 확산을 시키다가 피부 표면에 가서 착 붙어버려서 색소 침착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멜라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색소 침착, 누구도 원치 않는 색소 침착, 원인도 다르고 원인도 다양하고 양상도 다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잡티 원인과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외부 자극, 자외선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때 과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트러블,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울긋불긋하게 트러블이 올라오게 되죠. 트러블이 염증성으로 올라왔다가 울긋불긋해졌다가 칙칙한 자국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반복되면 이렇게 처음엔 빨갛게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는 가라앉으면서 칙칙한 갈색의 흉터로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각화 주기의 둔화로 인한 피부 건조입니다. 턴오버 주기, 피부 각화 주기는 피부 표피에서 28일에서 30일의 주기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묵은 각질 세포는 탈락이 되고 새로운 어린 각질 세포가 생성돼서 올라와서 그 노화된 각질 세포를 대체를 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새로운 피부 세포로 교체가 되면서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30일이었던 이 주기가 40대, 50대가 되면은 40일, 50일로 쭉 길어지면서 묵은 각질세포, 노화된 각질세포가 못 떨어져 나가고 켜켜이 쌓이게 되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해지게 되고 이렇게 쌓여있고 탈락이 안 되니까 새로운 어린 세포 만들어져서 올라오지를 못하게 되면서 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색소가 탈락이 되지 못하면서 과색소 침착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칙칙하게 각질만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각질과 함께 떨어져 나갔어야 할 멜라닌 색소질도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각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색소가 확인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다양한 색소 침착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깨죠. 죽은 깨. 두 번째 기미, 세 번째 흑자인데요. 죽은 깨는 말도 약간 표현도 약간 귀엽죠. 정말 깨를 쫙 뿌려 놓은 듯이 피부 표면에 얕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죽은 깨입니다. 지름 1mm에서 3mm, 3mm는 거의 많지 않고 주로 1, 2mm 정도로 가장자리, 경계선이 매우 또렷한 반점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렇게 가장자리가 선명하고 또렷한 이유는 가장 피부 바깥층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피부 바깥층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또렷하지만 또 반면에 더 없애기 쉬운, 개선하기 쉬운 그런 층에 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유년기에 생성이 되어서 사춘기 늦어도 20대 초반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고 하얀 사람, 백인들에게서 많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기미는 이와는 다르게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약간 흐리멍텅하게 약간 넓고 크면서 얼룩덜룩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딱 점처럼 이게 똥똥똥똥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저분한 인상을 주게 마련이죠. 얼룩덜룩한 인상을 주게 되고 이 기미가 어디 생기냐? 자외선 노출이 많은 요 나비존, 광대뼈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여기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외선 위에서 쫙 이렇게 내리쬐잖아요. 이마는 각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죠. 자외선이 쬐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지 않아요. 그리고 볼은 심지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볼도 자외선 많이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나비존, 광대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자외선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얼굴의 부위보다 자외선을 더 많이 받아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광대뼈라고 하는 이 골격 구조를 싸고 있기 때문에 광대뼈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잡아당겨져요. 위아래로 이렇게 점점 인장 강도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면서 얇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미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광대뼈 부분 나비존에는 피부도 약하고 얇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외선은 각도상 얼굴에서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다 보니까 광대뼈 부분에 이 기미 잡티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미가 또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 이유는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가 노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약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해진다. 그래서 약해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젊고 건강한 피부, 탄탄한 피부보다도 멜라닌 세포가 더 열심히 일하면서 색소를 더 많이 올려보내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외부 활동을 해도 물놀이를 하거나 뭐 등산을 하거나 바깥에 나가서 자외선을 쬐고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선크림 잘 바르면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면 크게 데미지가 없었다면 40대 이후가 되면 정말 한 30분, 1시간만 외부 활동하고 와도 기미 잡티가 그 다음 날에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난 옛날에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아도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피부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멜라닌 세포가 더 열심히 이 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걔도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 기미 잡티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흑자입니다. 흑자. 자가 뭐죠? 점이라는 뜻입니다. 반점, 점이라는 뜻이죠. 흑자는 노화 반점이라고도 하고 죽은 깨보다 크면서 기미보다도 좀 크죠. 그러면서 색소 밀집도 현상이 뚜렷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진하다, 진한, 큰 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노화에 의해 나타나는 노화 반점으로서 이 흑자는 점이기 때문에, 반점,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백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백 관리를 한다고 해서 미백 기능성 제품, 화이트닝 세럼, 에센스 쓴다고 해서 점이 흐려지지 않듯이 흑자 역시 미백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긋지긋한 기미 잡티,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이 기미 잡티, 왜 이 반복이 되는 걸까요? 왜 지긋지긋하게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바깥층에 우리 눈에 보이는 기미 잡티만 계속해서 이 부분만을 케어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숨은 멜라닌에 있습니다. 뿌리를 뽑지 못한 이유는 안쪽에 속에서 생겨나는 과정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이 피부 안쪽, 피부 속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른쪽이 겉표면이라고 했을 때 멜라닌은 안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자, 저기 멜라닌 세포가 있죠. 멜라닌 세포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잠자고 있던 가만히 있던 저 멜라닌 세포가 내부 노화와 자외선과 스트레스, 마찰 자극과도 같은 온도 차이와도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깨어납니다. 활성화가 되고요. 활성화가 되어서 멜라노좀이라는 작은 소포체, 주머니를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멜라닌을 담아가지고 위로 올려보내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 올려보내다가 피부 표면 가까이 오면 흩어버리죠. 이렇게 확산을 시켜서 쫙 뿌려가지고 피부 표면에 착 붙어버리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기미 잡티로 확인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겉에 있는 것만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안에서 끝도 없이 밀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생겨나고 밀려나오고 생겨나고 올라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 생성되는 새로운 멜라닌 색소를 우리가 처치하지 않으면 결국은 반복적인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 숨은 멜라닌이 안쪽에 있는 멜라닌이 기미 잡티로 우리 눈에 띄기까지 여러 단계와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멜라노사이트가 잠자고 있는데 1번 자극 산화에서 내부 노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얘가 멜라노사이트를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막 깨우는 거죠. 깨우면 멜라노사이트가 일어나요. 깨어났어요.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멜라노좀이라는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 멜라닌을 생성시켜서 집어넣는데 멜라닌이라는 색소는 어떻게 생기냐? 우리 피부 안쪽에 있는 티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티로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티로신은 그냥 가만 냅두면 티로신인데 티로신의 어떤 효소,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개입을 하면서 산화가 되면서 도파가 되고 도파퀴논이 되고 도파퀴논이 또 산화가 되면서 멜라닌이라는 색소, 이 티로신이 결국 효소에 의해서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이 생성이 됐어요. 생성된 멜라닌을 이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위로 보내는 이동을 시키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산, 표피 가까이 오게 되면 뿌려서 넓게 뿌려서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피부 겉표면 우리 눈에 보이게 착 붙어가지고 침착이 되는데 턴오버가 지연이 되면서 고착화되어서 뿌리 깊은 기미 잡티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숨은 멜라닌이 여러 단계와 이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겉에만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걸. 겉에만 아무리 해도 원인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걷어내더라도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서 계속 올라오면 또 계속 색소 침착이 눈에 띄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거라서 1번 첫 번째 멜라닌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생성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동 확산되는 것을 끊어야 돼요. 이동의 경로를 차단해서 만들어졌더라도 못 올라와서 우리 피부 표면에 나타나지 않게 이동 확산을 끊어버린다. 경로를 차단한다. 세 번째는 그래도 어떻게 올라와서 피부 표면에 붙었어요. 그러면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빨리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게 빨리 탈락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멜라닌의 생성 과정과 이동 확산과 침착 이 세 단계에 모두 타겟팅해서 이 모든 각각의 단계를 정확한 성분의 처방과 배합으로 타겟팅해서 3단계를 모두 개선시켜주는 궁극적인 그야말로 근거가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색소 관리, 미백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름철에 정말 자극을 많이 받은 우리 피부 원치 않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기존에 기미가 있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피부에 원하지 않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7월 달에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프로모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분입니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히어로 성분은 뭐니 해도 사이티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이티딘이라는 독보적인 성분은 피부 색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예일 대학의 존 파웰렉 박사님 연구팀과 아티스트리 연구진들의 10년의 기나긴 연구 끝에 10년의 연구를 헌신함으로써 밝혀낸 것이 바로 사이티딘의 혁신적인 미백 과정이라는 거죠. 이 사이티딘은 기존에는 제약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고 이 미백 분야, 피부 미백 분야의 피부 색소 분야에서는 연구된 바가 없었는데 존 파웰 박사님 연구팀에 의해서 최초로 사이티딘의 미백의 기전, 매우 뛰어난 혁신적인 미백의 효과가 밝혀짐으로써 세계 최초로 미백의 기전이 입증이 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특허받은 성분으로서 아메이 독자 특허받은 성분으로서 오직 아티스트리 제품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는 놀라운 미백의 성분인 거죠. 국내 식약처에서도 최초로 식약처 기능성 심사를 완료한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이티딘은 무엇인가? 사이티딘은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의 구성 요소로서 그간에는 이 미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일대학교 존 파웰렉 박사님 연구팀과 아티스트리 연구팀이 10년 이상의 연구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한 임상을 통해서 밝혀낸 과학적 혁신이 바로 사이티딘의 미백 기능인 거죠. 이와 같이 독보적인 사이티딘의 미백 기능을 최초로 발견하고 입증해서 특허를 취득한 성분이 바로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의 가장 핵심 성분인 사이티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티딘은 대표적인 미백 기능성 성분이라고 하는 AA2G보다 무려 40% 더 강력한 미백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화를 통해 멜라노좀의 표피세포 전이를 억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동을 억제한다. 이동, 올라오는 것, 생겨난 멜라닌이 이동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동 경로를 차단한다. 그래서 색소 침착 방지와 생성 억제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사이티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티딘은 정말 AA2G보다도 40%나 강력한 현재 가장 강력한 미백의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티스트리의 특징은 뭘까요? 아티스트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성분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티스트리의 성분이 어떻죠? 뉴트리라이트의 생태 농장에서 생태 농법으로 이 재배를 하게 되죠. 식물 성분 같은 경우 재배를 하게 되죠. 저는 램보그 화이트 치아씨드나 아세로라 체리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특히 램보그 화이트 치아씨드는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그냥 재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9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9년 이상 이 화이트 치아씨드를 담당하는 닥터 소사 박사님이 9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함으로써 치아씨드 중에서도 화이트 치아씨드 중에서도 램보그 화이트 치아씨드라는 가장 우수한 효능의 종자가 발견될 때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고 9년이라는 시간을 연구에 투자해서 밝혀낸 우수한 성분이 바로 램보그 화이트 치아씨드이고 그 램보그 화이트 치아씨드를 농장에서 재배하고 수확하고 이렇게 그 전 모든 과정을 컨트롤함으로써 순도 99.9%의 순도와 안정성, 효과성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티스트리의 제품은 종자부터 씨앗부터 내 피부까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램보그 화이트 치아씨드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정신, 이와 같은 아티스트리의 철학은 이 성분의 식물 성분이 아니라 과학 성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티딘 그 자체도 AA2G보다도 40%나 강력한 미백의 기능을 가진 매우 강력한 유효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티딘을 단독으로 쓰지 않죠. 아티스트리는 참 복합체, 콤플렉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고 많은 연구를 수반하는 그런 성분의 처방인데요. 사이티딘과 함께 사용했을 때 어떤 성분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100가지 이상의 조합 테스트를 실제로 과학자들이 합니다.
(100가지) 이상의 조합 테스트록에서 밝혀진 것이 사이티딘과 나이아신과 AA2제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더라. 미백의 가장 기능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이티딘의 미백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실제로 임상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그리고 배합도 중요하죠. 가장 이상적인 배합으로 사이티딘과 나이아신아마이드와 AA2G를 가장 이상적인 배합으로 처방을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이티딘 컴플렉스. 마치 9년간 9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라는 식물의 종자를 선정하듯이 사이티딘 콤플렉스 역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철학으로 가장 우수한 성분, 우수한 효능의 성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에서 실현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티딘 컴플렉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이티딘은 멜라닌의 이동 경로를 차단합니다. 여기서 생겼더라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로를 다 끊어버려요. 자, 그러면 AA2G는 어떨까요? AA2G는 생겨나는, 전 단계에서 생겨나는 것을 억제해주는, 생성 억제를 해주고, 또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붙어버리는, 색소가 표면에 붙어버리는 색소 침착을 방지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단계에 모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AA2G가 생성을 억제하고, 사이티딘이 이동 경로 차단하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떨어뜨려주는 이 이상적인 3단계의 이동 경로를 포함한 생성과 침착까지 방지해 줄 수 있는 총체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 사이티딘 컴플렉스의 트리플 미백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허받은 사이티딘, 멜라닌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사이티딘이 예일대와 존 파웰렉 박사님, 예일대와 10년 연구 끝에 개발한 혁신적인 미백 성분, 최첨단 과학의 성분이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자연의 성분 빼놓을 수 없겠죠. 자연의 성분,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뉴트라이트의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라는 성분입니다.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는 하얀색 아이리스로서, 보통의 우리가 아이리스 하면 반고흐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라색 아이리스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붓꽃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하얀색의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는 굉장히 희귀한 식물이에요. 잘 없어요. 그런데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메이에서도 최초로, 뉴트라이트 농장에서도 최초로 이 희귀 식물의 대량 재배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에서 재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는 피부톤 개선과 색소 침착 완화에 효과적인 희귀 식물인데요. 아티스트리 과학자들은 재배와 수학 가공에 7년 이상의 연구와 투자를 함으로써 이 대량 재배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어떻게 대량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냐면요. DNA 바코딩 기법을 통해서 일단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라는 하얀색 아이리스의 종자를 식별을 해야 돼요. 종자를 식별을 해야지 선별을 해가지고 이 희귀식물을 재배를 할 수가 있겠죠. DNA 바코딩 기법으로 아이리스 플로렌티나의 종자 식별에 성공하게 되고, 조직 배양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희귀한 아이리스 플로렌티나라는 식물을 대량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트라우트 레이크 농장,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최초로 재배되게 되었습니다. 또 독자적인 추출 공정으로 2가지의 강력한 파이토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식물 영양소를 뿌리 줄기에서 추출해서 이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은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뿌리 추출물을 최초로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뿌리 추출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색소 침착을 방지하고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 생겨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뿌리 추출물의 핵심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림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 피부 안에 티로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걔가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건드려져서 이 티로시나아제가 티로신을 산화시켜서 도파가 되고, 또 산화가 돼서 도파퀴논이 돼서 멜라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억제시키면, 이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면 티로신이 멜라닌이 되지 못하죠. 그런 과정에 의해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을 방지하고 생성을 억제해서 균일한 피부톤으로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캡터스 플라워 추출물 마지막으로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뿌리 추출물이 생성을 억제한다면, 사이티딘 콤플렉스는 이동 확산을 억제하죠. 그 다음에 캡터스 플라워, 선인장 꽃이에요. 캡터스 플라워 추출물은 표피의 가장 바깥층에 색소가 붙어버리는, 멜라닌이 붙어버리는 침착을 떨어뜨려주는 거죠.
탈락을 시켜주는 거죠. 과도한 각질을 케어하고 제거함으로써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각질이 떨어져 나갈 때 멜라닌도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고착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총체적인 관리를 위한 각 단계에 촘촘하게 역할을 하는 거죠. 각 단계를 촘촘하게 개선시켜주는 총체적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성분의 배합입니다. 완전 전 단계예요. 멜라노사이트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전 단계인 이 요인, 노화의 요인, 자극의 요인이죠. 내부 노화, 외부 자극이 되지 않도록 멜라노사이트를 깨우지 않도록 리코리스와 비타민 E, 트라넥삼산 성분이 이 진정과 또 이 자극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멜라노사이트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합니다. 리코리스는 감초 추출물로 아티스트리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진정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트라넥삼산은 먹는 기미치료제 성분으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라노사이트가 활성화되어서 멜라노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아이리스, 멜라닌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AA2G. 자, 이렇게 아이리스 플로렌티나 뿌리 추출물과 AA2G가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생성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사이티딘과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동이 되고 확산이 되는 위로 올라가는 경로를 차단해서 만들어진 색소가 있더라도 위로 올라가서 우리 눈에 띄지 않도록 그 경로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터스 플라워가 그래도 올라와서 붙어버린 색소가 있다면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캡터스 플라워의 역할. 이렇게 8가지 성분이 핵심 성분으로 총체적 관리, 자극을 만들어내는 전 단계, 그리고 자극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의 단계, 이동 확산의 단계, 그리고 침착의 단계까지 활성화, 생성, 이동 확산, 침착의 단계까지 전 단계에 각각 정확한 제품이 배합이 됨으로써 표적해서 타겟팅해서 정확하게 각 단계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성분의 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분의 배합으로 각각의 단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멜라닌의 생성이 되어서 이동 확산을 해서 피부의 표피에 고착화되기까지 이 전 과정을 다 깨트려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소 침착, 기미 잡티 개선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색소 침착, 기미 잡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지긋지긋한 기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8번째 단계, 캡터스 플라워가 딱 그려져 있는 저 겉에 부분, 표피 부분만 계속해서 처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총체적 관리를 위한 그리고 정확한 효과를 위한 각 단계의 타겟팅된 표적 관리 시스템으로 생성부터 활성화부터 생성, 이동 확산, 침착까지 모두 막아주고 개선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지긋지긋한 기미 잡티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겉으로 드러난 색소 침착부터 숨은 멜라닌까지 표적 관리하는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2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 전체를 바탕 미백해주는, 전체를 화사하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루미네이팅 세럼과 또 이 나비존의 얼룩덜룩한 기미 잡티를 집중적으로 미백해주는 부분 집착 집중 미백 스팟 코렉터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루미네이팅 세럼은 숨은 멜라닌을 타겟팅하고 멜라닌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기미 잡티의 생성을 억제하고 우리 ABC 가서 마크뷰 찍으시면 막 난리 났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안쪽에 난리가 나 있죠. 다가올 색소 침착입니다. 다가올 색소 침착을 방지해주는 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럼만 쓰면 안 되냐? 세럼만 써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스팟 코렉터를 왜 써야 될까요?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럼만 쓰게 된다면 바탕 미백이잖아요. 이 색소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바탕, 건강한 부분, 색소 고민이 없는 부분이 더 빨리 화사해지고 더 빨리 뽀얘지고 더 빨리 맑고 투명해집니다. 이 기미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기미 부분은 이미 되게 진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면 이 바탕 부분이 뽀얘지고 뽀사시해졌는데 기미는 아직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중간에 나 이상하다. 색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미백 관리 제품을 쓰고 있는데 왜 내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것 같지? 기미가 진해진 게 아니라 바탕이 빠르게 더 빨라지고 더 빠른 속도로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기미가 진해 보이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루미네이팅 스팟 코렉터로 이 기미 부분, 당연히 여기 문제 더 심각하니까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속도를 맞춰줄 수가 있고 개선의 정도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런 고민 없이, 고통 없이 고르게 미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스팟 코렉터는 색소 침착이 심한 기미 잡티 부분에 한 번 더 밝혀주는 집중 미백 세럼으로서 고민 부위를 타겟팅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한 번 더 강력하게 미백 먹는 기미 치료제 성분인 트라넥삼산 성분이 빛나는 피부를 위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럼이 일루미네이팅 세럼이 다가올 색소 침착을 좀 예방해주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면 스팟 코렉터는 이미 막 정말 심각하게 고착화된 진행된 기미 잡티를 완화해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두 가지 제품 함께 사용했었을 때 시너지 효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31.8%의 피부 투명도 개선, 12.4%의 피부 밝기 개선, 또 노란톤 개선 효과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더마 아키텍트와 함께 사용하셨을 때 더 개선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더마 아키텍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겉잡티 2.5배, 속잡티 1.5배, 윤기 개선 2.5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에 겉잡티 개선의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사용 후가 아니라 사용 전입니다. 사용 전에 비해서 8주 사용 후에 확연하게 기미 잡티가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손으로 발랐을 때랑 더마 아키텍트 사용했을 때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당연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마 아키텍트의 흡수의 테크놀로지는 세 가지의 흡수 모드를 한 번에 구현한 이상적인 3중 흡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이 많이 빠르게 넣어주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깊이 많이 들어가니까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더 압도적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빠르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마 아키텍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중의 테크놀로지, 3중의 흡수 테크놀로지는 일렉트로포레이션과 소노포레시스와 이온토포레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렉트로포레이션은 피부에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지 않고 다운타임 없이 일시적인 미세 홀을 길을 뚫어주는 거죠. 길을 뚫어주고요. 소노포레시스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뚫린 길을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넓혀줍니다. 그래서 뚫어줬으니까 당연히 깊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소노포레시스로 넓혀줬으니까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온토포레시스는 밀어 넣어주니까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뚫고 넓히고 밀어 넣어주는 이상적인 흡수의 3중 흡수 테크놀로지로서 깊이, 많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흡수에서 중요한 거는 깊이 들어가는 거. 첫 번째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얕게 들어가면 소용이 없겠죠. 깊이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많이 들어가는 거. 깊이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뚫고 넓히고 침투시켜주는 일렉트로포레이션과 소노포레시스 그리고 이온토포레시스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킨 피트니스, 스킨 뉴트리션 어떤 날 사용하면 되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뉴트리션은 비타민C 모드와 스킨케어 모드로 나뉘어져 있어서 비타민C만 비타민C 바르고 하시면 되고 스킨케어 모드는 세럼 바르시고 일루미네이팅과 같은 세럼을 바르시고 에멀전 바르시고 크림 바르시고 마지막에 한번 90초 롤링을 해주면 굉장히 단편한 정말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매일 하시는 거고요. 스킨 피트니스 탄력 무너져가는 우리 피부를 다시 세워주는 피부 재건 솔루션이죠. 콜라겐 기둥을 세워주는 스킨 피트니스. 못 쓰게 된 노화된 콜라겐을 싹 치워버리고 어린 콜라겐을 발현시켜서 피부 진피층에 기둥을 세워서 피부를 올려주는 스킨 피트니스 주 2회. 저는 요일을 정해놓고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냥 일주일에 2번 해야지 하면 못합니다. 하다 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 토요일 또는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말 한 번 끼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 토요일에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이라고 연달아서 2번이 아니고 한 2, 3일 간격 두시고 요일을 정해놓고 루틴화해서 하시면 더 꾸준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했을 때 그 효과가 내 것이 된다.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스킨케어 모드, 스킨 뉴트리션 모드는 사용을 하실 때 롤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롤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3중이죠. 3중. 세 가지의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뚫고 소노포레시스로 넓히고 이온토포레시스로 밀어주는 이 세 가지가 딱 헤드를 보면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셔야지 뚫고 넓히고 밀고 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 돌려 롤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색소 침착 타겟 솔루션. 왜 타겟이에요? 각각의 단계를 표적해서 타겟팅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색소 침착부터 숨은 멜라닌까지 표적 관리하는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으로 늘어나기 쉬운 여름철 색소 침착에 빈틈없이 대비하셔야겠죠. 자, 여름철이 사실 저는 여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지 여름이 굉장히 활기찬 계절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름에는 휴가철도 있죠. 그래서 정말 즐거운 어떤 물놀이도 있고 야외 활동, 산에도 가고 들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많은 야외 활동을 하는 즐거운 시즌인데 우리가 색소 침착 고민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활기찬 여름 보내시면서도 맑고 깨끗한 피부로 색소 고민 없이 색소 원치 않는 색소가 남는 일이 없도록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프로모션 추천드리는데요.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한 개 구매하시게 되면 굉장히 구성이 꼭 필요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디얼 레디언스 토너 미니 2개, 아이디얼 레디언스 에멀전 미니 2개, 빈틈없는 색소 관리 저는 라인으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리고 토너 글로우 크림 미니 1개, SPF 50 플러스에 PA4 플러스로 UVB와 UVA를 철통 방어하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에 메이크업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화사한 토너 글로우 크림 미니 1개, 또 여름철에 정말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는 시간 동안, 밤 시간 동안, 나이트 타임에 푹 진정을 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여름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경우 많은데 몸은 우리가 못 자더라도 피부는 푹 잔 것처럼 만들어주는 슬리핑 마스크, 진정과 숙면 효과를, 피부 숙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슬리핑 마스크 미니 1개까지 총 51,000원 상당의 알차고 풍성한 프로모션 혜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7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에 준비되어 있는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고 강력한 자외선에도 또 신나는 야외 활동에도 기미 잡티 고민 없는 화사하고 맑고 깨끗한 피부로 활기찬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